안녕하십니까, 이수님입니다. 오늘 방송 제목은 트럼프 대통령 미국 대선 전날 애국교육 복원 서명했다입니다. 방송에 앞서서 아직 이수님TV에 구독을 안 눌러주신 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선거일을 하루 앞두고 애국교육을 추진하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 미국 현지 시간입니다. 방금 1776 위원회 설립 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히면서 우리 미국의 학생에 대한 급진적인 쇠뇌를 멈추고 학교에 애국교육을 복원하겠다고 트위터에서 밝혔습니다. 1776은 미국이 독립을 선포한 해입니다. 1776년 7월 4일이 미국의 독립선언일이죠. 이날 이제 펜실베니아의 한 유세 현장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적 가치를 교육하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미국의 이 같은 애국교육 복원은 이제 지난 9월에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이 애국교육 복원에 대한 구상이 지난 9월에 시작이 됐습니다. 2020년 그 5월 25일에 이제 미국 미네소타주의 그 미니애폴리스에서 한 경찰의 그 과잉 진압으로 비무장 상태의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가 사망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미니애폴리스는 물론이고 그 미국 전역으로까지 플로이드의 그 죽음과 인종차별에 항의하는 시위가 확산이 됐습니다. 인종차별 항의 시위는 이후에 계속된 시위를 통해서 폭동으로 이어졌고 미국 독립혁명의 주요 인물들의 그 조형물, 그러니까 동상들 있죠. 이런 동상들까지 철거하는 이런 사태로까지 번졌습니다. 이에 이제 미국 백악관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최근 미국 건국사의 인종적인 그 면모를 부각한 공격은 그 일방적이며 분열적이다, 이렇게 이제 밝혔습니다. 이어서 이것은 노예제의 굴레를 떨쳐내고 모든 시민에게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려는 용감하고 성공적인 미국의 노력을 무시하는 행위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또한 잘못된 연구에 기본을 둔 논쟁이 미국 건국과 그 유공자들을 비방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많은 학생이 이제 학교에서 미국을 미워하고 건국에 헌신한 영웅들을 악당이라고 믿도록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굉장히 지금 미국도 이 좌파 교육이 엄청 심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그 정교조들에 의해서 학교에서 좌파 교육이 엄청나게 그 심각한 상황인데, 미국에서도 우리나라 못지않게 지금 굉장히 그 좌파 교육이 심각한 내용입니다. 미국의 교육은 대체로 이제 연방 정부나 아닌 주 정부 그리고 지방 정부에서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연방 정부가 애국주의적인 관점의 역사 교육을 장려해도 그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어떤 내용을 어떻게 가르칠지는 그 지방 정부에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그 행정명령 내용은 미국 교육의 복원은 정확성과 정직함, 그리고 통합적이고 또 고무적이며 고상함을 원칙으로 지역 수준에서 최대한 성공적으로 수행돼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를 위해서 이제 학부모와 지역 학교위원회의 교육과정 선택권 등의 이제 권한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은 미국 건국사를 다시 쓰기로 하여 논란을 빚고 있는 뉴욕타임스의 1619 프로젝터에 반하는 이제 정책이라고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월에 좌파는 미국의 이야기를 기만과 오류 그리고 거짓으로 비틀고 왜곡하고 더럽혔다면서 미국에서 좌파 교육은 아동학대의 일종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그 1619 프로젝트 이거에 대한 1619 프로젝트는 좌파 교육을 지향하는 비판적인 인종 이론이다라고 밝히면서 미국사에 대한 독한 선전 전쟁이라는 이념적인 독소를 제거하지 않으면 미국의 시민적 유대는 붕괴하고 말 것이라고 했습니다. 비판적인 인종 이론은 프랑크 프루트 학파가 마르크스의 영향을 받아서 구축한 사회주의 철학적 비판 이론입니다. 일부 우파 인사들은 비판 이론과 비판적 인종 이론이 미국의 정치 시스템을 전복해서 사회주의 혹은 공산주의를 실현하려는 장기적인 계획이라고 비판해 왔습니다. 실제로 중국 공산당은 1960년대부터 60년대면 중국이 굉장히 어렵게 살았습니다. 굉장히 가난하고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1960년대부터 미국에다가 그 중국의 어떤 그 연합 단체를 만들어서 미국에서 야금야금 계속해서 그 좌파 이념 확산과 또한 공산당 이념 이런 것들을 미국에서 주입하면서 확대시켜 나왔습니다. 이러다 보니 중국의 그 공산당 이념, 사회주의 이념 이런 것들이 지난 70년간 미국에서 이것이 암암리에 그렇게 시행하다 되고 보니까 이제는 미국에서도 이렇게 좌파 교육이 완전히 학교에서도 판을 치고 있는 것이네요. 네. 그래서 이제 1619 프로젝트는 뉴욕타임스 기자가 쓴 동명의 탐사 보도로 촉발이 됐습니다. 미국 건국을 1776년 독립선언이 아니라 이 뉴욕타임스 기자는 아메리카 대륙에 처음 노예가 들어온 1619년으로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해당 이제 그 기사 작성으로 그의 플리츠상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프로젝트는 미국의 독립혁명이 개인의 자유와 자연적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노예제를 유지하기 위한 투쟁이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 좌파들 참 항상 이렇게 물고 늘어지는 게 그 특징이고, 이 자유롭고 이 개인의 자유와 자연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그 미국의 그 민주주의 사상을 오히려 그것이 아니라 노예제를 유지하기 위한 투쟁이라고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일부 공립학교에서는 1619 프로젝트를 교육과정에 편입해서 학생들에게 실제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우파에서는 이 프로젝트를 좌파 렌즈를 통한 미국 역사 다시 쓰기 시도라면서 이제 미국을 생기지 말았어야 할 나라라고 학생들에게 세뇌시키며 정오를 주입하고 있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나라에서도 이전에도 보면 박근혜 대통령을 태어나지 말아야 할 정부라든가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참 미국에서도 미국을 생기지 말았어야 할 나라라고 주장을 하고 또 학생들에게 이렇게 증오를 주입하는 이런 교육을 시키고 있다니까 참으로 심각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럴 때 이렇게 볼 때 이 좌파들의 교육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에서도 단순히 우리나라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세계 좌파들끼리, 세계 그 마르크스주의자들 또 사회주의자들이 서로 공조를 하고 늘 서로 만나서 사안에 대해 협의하고 이러면서 이렇게 그렇게 해서 결론을 내린 후에는 자국에 돌아와서는 이렇게 계속적으로 그 좌파 운동을 추진해 나가고 하는데, 그 방법이 바로 똑같다는 것입니다. 미국을 생기지 말았어야 할 나라라고 한다니 정말 기가 차는 노릇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생기지 말아야 할 정부라든가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정말 똑같네요. 지난 9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 프로젝트를 교육과정에 편입한 학교에서는 자금을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 좌파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에는 자금을 지원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전미학자협회는 1619 프로젝트 대표 저자인 니콜 한나 존스 기자에게 수여한 플리츠상을 취소할 것을 플리츠상 위원회에 지난 10월에 이제 요구를 했습니다. 이 협회는 유명 역사가들이 해당 프로젝트의 잘못된 사실관계, 또한 그럴듯한 일반화, 또한 억지 해석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나 존스에게도 이 사실을 이제 알렸지만 그녀는 이거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 미국의 좌파 교육, 정말 우리나라의 그 정교조들에 의해서 시행하는 좌파 교육과 다르지가 않습니다. 정말 그 중국 공산당이 1960년대부터 미국에 들어가서 그렇게 좌파 운동, 또 레닌 막스 이념, 사회주의 이념, 공산당 이념, 이런 것을 야금야금 확산시켜 왔는데, 이것이 엄청 심각한 상황이고,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완전히 지금 좌파 교육 또는 좌파들이 정권을 잡고 있고, 모든 것을 지금 그들의 그 이념으로 지금 우리나라를 완전히 지배하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도 정말 만만치가 않네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여지껏의 미국 대통령들은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 사실에 대해서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고 우파 교육으로 다시 되돌리려는 그런 애국 교육을 추진하는 행정명령의 그 대선을 하루 앞두고 서명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정말 대단합니다. 네. 이상 이수님 TV였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